안녕하세요. 정재순의 10살 전 영어 혁명의 저자 정재순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서 저희 딸과 아들을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얻게 됐어요. 주변의 엄마들이 영어 공부방을 열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제가 공부방을 열게 됐고, 그리고 지금 1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정재순 영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 정재순 영어에 관한 글을 제가 블로그에 꾸준히 쓰게 됐거든요. 그 글을 보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어학원 원장님들도 제 블로그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아들은 놀기는 1등이었는데 문자를 익히는 능력이 상당히 늦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습에도 흥미가 없었는데요. 느린 아이여서 제가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10살 전까지는 읽기 쓰기보다는 영화를 많이 보고 듣고 말하기에 치중했어요. 물론 이제 8살에 듣기를 하긴 했는데 20분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죠. 아이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늘 즐겨보고 많이 보았던 영화를 소리만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했어요. 주로 라이온킹이나 마틸다 같은 영화였는데 소리만 듣고도 어느 상황인지 알고 대사도 따라하고 노래도 많이 따라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물론 영화 하나로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뒤늦게 공부 욕심을 내서 중학교 말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이 헤맸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역시 아이 스스로 동기와 목표, 성취감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글로벌한 꿈을 갖게 됐는데 발목을 잡히지 않는 영어는 역시 듣고 말할 수 있는 영어였어요. 순수 국내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 말하냐라는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정말 저희 아이는 거의 영화 보기가 아이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층코의 배우 김민아 씨도 자신의 영어 실력의 비밀은 어릴 때 영화 보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자막으로 영화를 보여줬고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면 원작 소설 오디오를 듣고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했던 엄마표 영어도 이와 비슷해요.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 정말 영화가 제격입니다.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일상이 있고 그들의 말이 있죠. 원어민의 문화나 생활 습관도 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영화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몰입을 하게 되고,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자주 그런 일도 생기게 돼요. 특히나 8세, 9세, 7세 이때의 아이들은 아직 우리의 모국어 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소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국어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에 영어를 통해서 외국어 환경을 만들고 무차별적인 소리 노출을 해준 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과 딸만 엄마표 영어를 시켰다면 저희 집의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15년간 만나온 아이들의 영어 혁명을 기록한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10살 전에 엄마표 영어를 하면 듣고 말하는 영어는 건질 수 있다. 언어는 습득이지 학습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타고난 능력입니다. 물론 읽기나 쓰기는 학습의 영역이고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듣기, 말하기는 다르죠. 신생아가 태어나서 무차별적인 모국어 소리에 노출되면서 듣고 말하고 귀가 열리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국어 체계가 확실해지는 10살 전 영어 소리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영어말도 하게 돼요. 15년간 만났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대부분은 영어를 듣는 귀가 열리고 말도 해요.
물론 아이들의 영어 속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저는 편의상 언어 감각이 빠른 아이들을 딸형 아이로, 그리고 좀 느린 아이들을 아들형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어떤 아이든 모국어 체계가 완벽하게 잡히기 전에 3년 정도 꾸준히 영화 보고 그다음에 오디오 책 집중 듣기를 하면서 영어 소리를 노출하게 되면 제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아이는 해리포터를 들으면서 곧바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유명 골퍼 선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말문이 안 트이고 진전이 좀 더뎠던 아이들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식당에서 종업원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엄마 아빠는 알아듣지 못했을 때 오늘 이 식당에서는 그 음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알아듣고 나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들을 놀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고 매번 그런 경험은 정말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언어는 듣고 말하기가 먼저 습득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영어의 목표가 듣고 말하기라면 이것은 습득의 시기에 일어나야 하죠. 영어 뇌는 뇌가 굳기 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10살 이후는 언어 습득의 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좀 힘들어져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7세에서 8세 엄마표 영어로 영어 소리 노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7세에서 8세부터 영상을 매일 2시간 가까이 노출하다 보면 2년차 아이들은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면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하면 읽기는 한결 쉬워져요.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 읽기에 돌입하는 언어 습득 과정은 영어든 모국어든 다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읽기는 아이의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물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10살이 지나야 물리가 트이게 됩니다. 따라서 읽기도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되죠. 간혹 엄마표 영어를 하는 어머님들 중에 읽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언어 발달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화 보기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좀 10살쯤 시작하면 한글 자막을 열어달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7세에서 8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10살 전 엄마표 영어는 소리 노출에 초점을 두고요. 따라서 10살 전 아이의 발달 상황과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사춘기 때문이죠. 엄마의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꼭 사춘기 때문이 아니어도 엄마표 영어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채우면 그 이후에는 영어는 스스로 굴러가요.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언어는 끝이 없으니까요. 하루에 20분 이상 꼭 소리 노출 필요하고요. 꾸준히 읽기와 쓰기도 해야 합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 영어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엄마표 영어에서 학습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괜히 삶을 나빠질 수 있거든요. 엄마표 영어로 잘 바뀌어진 영어 그릇에 학습을 추가하는 게 초등 고학년 시기입니다. 별도의 로드맵이 필요하지요. 모든 아이가 학습에 뛰어난 건 아니므로 각자 다르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 수학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졸업 전에 영어를 완성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 엄마표 영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표 영어가 자질을 잘 갖춘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라면 저도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그 오래되고 익숙한 생각부터 버렸습니다. 그 대신 아이가 모국어를 익혔던 방식 그대로 끌고 간다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엄마표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아이에 대한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은 영화를 선택하거나 영어 원서를 찾는 정도는 충분합니다. 영어 학원을 15년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엄마들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차라리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영어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르치게 되고 아이가 못하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아이를 평가하게 되죠. 이것은 아이들 영어 실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영어 소리 노출이 시작이자 전부예요. 너무 평범하죠? 게다가 뭘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모두 쉽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것과 믿음이에요. 워킹맘이 엄마표 영어를 3년간 지속하려면 가사를 분담하거나 청소와 집안 대소사는 포기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퇴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 영어까지 챙기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아이를 다그치다 보면 차라리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하루 3시간 3년 로드맵은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하루 2시간은 영상 노출이어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책 집중 듣기를 하거나 스스로 책 읽기를 하는 1시간은 엄마가 옆에 있어 주어야만 합니다. 3년간 엄마표 영어 스케줄은 일주일에 5 내지 6회 진행하고 하루로 10위입니다. 워킹맘은 주말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요일을 재배치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주말에 쉬고 싶겠지만 워킹맘이면서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차라리 다른 일에 두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엄마표 영어 3년의 시간 동안 아이도 엄마도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힘든 시간이지만 끝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표 영어는 아이의 성격에 맞춰 발달하도록 해줍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엄마가 함께하고 추억도 쌓아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아이는 영어라는 인생의 무기를 선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어 유치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워킹맘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정은 부담이 되죠. 영어 유치원부터 초등 3학년까지 영어 교육비가 거의 1억에 가까이 되니까요. 영어 유치원을 2년 정도 다닌다면 거의 2,000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엄마표 영어가 하루 3시간, 3년, 총 3,000시간 정도의 영어 노출을 목표로 할 때 영어 유치원에서 2년을 보낸다면 이미 2,000시간 이상의 인풋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들은 늘 원어민 선생님과 만남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기본적인 회화도 가능해집니다. 적절한 학습도 함께하므로 듣고 말하기는 물론 읽고 쓰기까지 접하게 돼요. 물론 영어 유치원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세에서 7세는 한창 모국어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모국어로 읽고 쓰기를 다져야 하며 다양한 모국어 활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면 일정 정도 모국어 활동을 포기해야만 해요. 또한 어린 나이에 낯선 언어 환경에 던져지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 유치원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모두 교육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하루 3시간씩 집중해서 영어에 노출시킵니다. 보통 학원에서 3시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휴식 시간이나 문제를 푸는 시간,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3시간을 노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습득에 초점을 둔 엄마표 영어는 다르죠. 영화를 보거나 책을 들을 때 쉴 새 없이 영어 소리가 쏟아집니다. 영어 소리 소나기를 맞는 3시간은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의 5시간과 맞먹습니다. 돈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엄마표 영어의 큰 장점입니다. 영어 영상 자료는 인터넷 세상에 넘쳐요.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많고요. 유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효율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남는 게 문제집이나 교재가 되겠지만 엄마표 영어는 책이 수북하게 남게 되겠죠. 제가 영어 학원을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책과 DVD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표 영어 3년이면 아무리 느린 아이도 리딩 레벨이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중고등학교 시험과 모의고사 때 엄마표 영어 출신도 영어 유치원 출신 못지않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날개를 달았던 아이들은 엄마표 영어를 해도 날개를 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힘들었던 친구들은 엄마표 영어를 할 때도 느리고 더뎌요. 그 어떤 영어 교육 방식도 아이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대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영어 유치원에 못 보내서 미안해하는 엄마는 없었으면 합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딸은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엄마표 영어가 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딸은 문자 능력이 좋았고 한글도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엄마표 영어 5개월 만에 간판 영어를 읽을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창업하고 여러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이 80% 이상이었어요. 아마 딸만 키웠다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이에요. 저는 편의적으로 언어 감각이 뛰어난 딸형 영어 아이와 그 반대인 아들형 영어 아이로 나눈 후 영어 로드맵도 다르게 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형, 아들형 영어는 읽기에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딸형 영어 아이들은 1년만 지나도 문자에 거부감이 없어서 술술 알파벳을 읽지만 아들형 영어 아이들은 글보다 그림에 눈길이 가는 편이었습니다. 아들형 아이들에게 읽기를 강요할 경우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또래보다 한글도 느렸고 받아쓰기와 알림장 적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스피킹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듣고 말하기는 뒤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읽기 점수는 아주 낮았고 쓰기 점수는 거의 빵점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자 이제 너는 읽기만 하면 완벽할 테니 파닉스를 공부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밀어붙였으면 아들은 학원에 다니느라 영화 보기, 책 듣기 시간이 줄었을 것이고 읽기 힘든 영어를 읽느라 엄마 눈치를 봤겠죠. 중학교 가서는 영어를 아예 싫어했을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가서는 영포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제 속마음은 타들어갔지만 그저 누나와 달리 영어를 받아들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담 오신 부모님께 아이가 한글을 깨친 나이를 묻습니다. 5살 전후 혼자서 한글을 깨치거나 학습지를 푸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면 언어 감각이 뛰어난 딸형 영어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들형 아이는 문자 학습에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에 집중해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딸형 영어 아이와 비교하면서 읽기 쓰기가 안 된다고 다그치면 튕겨져 나갑니다. 엄마표 영어는 내 아이의 발달 상황에 집중해서 아이를 맞춤식으로 이끄는 게 핵심입니다. 사교육에서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합니다. 하지만 믿는 게 쉽지 않지요. 믿음은 전적으로 엄마의 몫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해요. 지금은 애벌레처럼 눈도 못 뜨고 기어다니지만 이 애벌레가 자라서 허물을 여러 차례 벗고 멋진 나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영상 노출, 영화 보기입니다. 특히 영상은 아이들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영화나 영상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세나 8세에 시작하는 영어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체 관람가 영화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 원서처럼 영화도 엄마가 직접 골라주다 보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공포스럽거나 호러물은 피해야 합니다. 책을 영화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즐겨보고 나중에 책 읽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여준 후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면 적어도 귀는 열립니다. 리딩 레벨도 최소 중2 레벨을 확보하는 셈이지요. 5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아나운서 출신 손민아 씨는 스페인어를 전공했지만 스페인 현지에서 원어민의 간단한 인사말도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귀를 열까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무조건 영화 보는 일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막은 없어서 고역이었지만 꾹 참고 끈질기게 보았더니 소음 같았던 스페인어 단어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민아 씨는 문법이나 단어를 잘 알아도 귀 열기는 아직 언어내가 말랑말랑한 아이들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현지인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를 열려면 자막 없이 뜻도 모르고 영화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소리가 발화의 과정을 통해 의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일수록 영화 보기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7세 아이와 엄마가 같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는 상당수의 단어를 외우고 있고 문법도 좀 하고 한글 해석도 하는데 소리 노출에는 경험이 없는 한국식 교육을 받은 엄마라고 가정합니다. 둘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엄마의 뇌는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자막도 없이 영화를 보자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들리는 순간 이 소리를 아이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영화를 봅니다. 반면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봅니다.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영어 소리를 들으며 내용을 상상할 뿐입니다. 아이는 마치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뚝 떨어진 상황일 겁니다. 누구도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또래 아이들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한국어로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아이는 또래 아이들의 말뿐 아니라 선생님도 말도 이해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게 됩니다. 영어를 듣기로 시작하고 듣기 시작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 한두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은 소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영화를 꾸준히 본다면 3년이 지났을 때 영어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은 아닌 것이죠. (8세가) 되면 영화 보기 외에 영어 동화책 듣기를 매일 20분씩 진행합니다.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기 때 한글 동화책을 읽어준 것처럼 오디오가 있는 영어 동화책을 들려주면 됩니다. 이걸 집중 듣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글책 읽어주기도 계속했고 잠들 때는 머리맡에 영어 동화 오디오를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이가 좋아했던 책의 소리를 틀어주었습니다. 언어의 소리는 무의식에 쌓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늘 듣던 동화책을 소리만 듣게 해서 잠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 듣게 한 책은 나중에 읽기 교재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영어책으로 쌓아가는 역사여서 원서를 빼놓고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다 보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도 알게 됩니다. 딸형 아이들은 영어책 집중 듣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읽기로 넘어갑니다. 문자 습득력이 빨랐던 딸은 1년차 8세부터 읽기를 시작했지만 아들은 2년차 9세에도 읽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도움 읽기라 해서 엄마와 함께 오디오를 들으며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다 3년차 10세가 되어 아들은 읽기 독립을 했습니다. 리더스북은 읽기를 막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1단계는 주로 10여 쪽으로 구성되고 한쪽에 한두 문장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합니다. 심플한 그림, 반복되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계가 나누어져 있지만 단계가 높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북을 읽는데요. 작가의 창작 동화가 그림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이라는 점에서 리더스북과 비슷하지만 리더스북처럼 쉽게 읽기를 도와주는 책이 아니라 스토리북은 작가가 전하려는 주제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책이지만 쉬운 단어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스토리북은 주로 유명 작가별로 작품이 있습니다. 리더스북과 스토리북이 그림이 많고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챕터북은 그림보다는 이야기가 중심인 책입니다. 길이도 40쪽에서 60쪽 이상 길어집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챕터별로 이야기가 나눠져 있고 보통 시리즈로 구성됩니다. 스토리북에서 챕터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얼리 챕터북도 있습니다. 단계별 추천 도서는 3개 따로 수록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표 영어 2년차가 되자 영어로 잠꼬대하는 딸을 보며 영어 입을 열어줘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을 열어주려면 아이의 말을 상대해주고 받아줄 원어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원어민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원어민을 구하는 대신에 딸에게 연달아 따라 말하기라는 발화 연습을 시켰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던 딸은 연달을 아주 신나게 했고 영어 말하기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 따라 말하기로 제가 15년간 아이들 귀와 입을 트이게 하면서 효과를 봤던 방법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원 아이가 영어로 줄줄 말하는 동영상이 확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 원장님에게 연따 효과라고 했더니 처음엔 안 믿으시더라고요. 연따는 그동안 들었던 책이나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를 소리만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연따 이외의 다른 발화 훈련, 예를 들면 미미킹, 쉐도잉이 발음을 좀 더 유창하게 하거나 억양을 원어민과 같게 하는 훈련법이라면 연따는 본격 말하기 훈련입니다. 딸은 연따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소리로만 들었던 영어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생각의 유추도 가능해졌습니다.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영어의 의미 파악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1. 들리는 대로 문장을 끊지 않고 따라하고요. 2. 1에서 2초 간격을 두고 쫓아가면서 따라합니다. 3. 영어를 한국말 해석 없이 영어로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흔히 연따를 문장을 끊어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따, 즉 정확히 따라 읽기나 리피트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정따나 리피트는 원어민이 한 문장을 읽어주면 듣고 있다가 문장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이때 머릿속에서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모국어로 일정 정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니 문장이 길어지면 따라 말할 수가 없어서 한 문장씩 끊어서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말하기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듣고 빠르게 모국어로 해석해서 다시 빠르게 영어로 번역하여 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세대 영어는 그렇게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해석한 후에 대답을 다시 영작하면서 내뱉는 교육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하려면 머릿속에서 영작회로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거기에 이 문장이, 이 문법이 맞는지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을 떼기가 두렵고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연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을 없애려면 밖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속으로 중얼거리는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연따는 머리에 가득 찬 소리,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가득 찬 소리를 내뱉음과 동시에 쉴 새 없이 따라 말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1년은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입니다. 7세는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어 노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 영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 터잡기 시간으로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해야 하는 활동도 영상 보기가 전부예요. 이 시기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틀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터잡기 영상은 10분에서 15분짜리 에피소드가 좋습니다. 터잡기용 영상은 책을 통해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언어 습득에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2세부터 12세 전이 영어 시작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은 8세부터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세나 7세 엄마들에게서 상담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집에서 영상 노출만 하루에 1시간씩 해주고 8세에 다시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영어를 시작 적기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아이의 발달 과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12세를 넘기지는 말아야 하며 아무리 늦된 아이라도 가급적 9세에는 영어 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12세를 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이에는 이미 모국어 장치가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엄마표 영어 1년차 8세에 7세부터 1년간의 터잡기를 해온 아이라면 영어 영상 듣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법 즐기기도 하고 딸형 영어 아이들이라면 쫑알쫑알 영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하루에 20분씩 책을 통한 집중 듣기로 문자 노출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문자가 느린 아들형 아이는 집중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이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딸형, 아들형 로드맵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표 영어 2년차 9세에는 그림 영어 사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년차에 들어서면 아이들마다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딸형 영어 아이들은 읽기가 유창해지고 아이에 따라서 영어로 쓰기를 하려거나 영어 말하기도 가능합니다. 영어 소리 노출 시간은 가급적 채우되 진도와 도달 목표는 아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영상을 보면서 즐기게 되고 영화의 소리를 점점 더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 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나 영상의 소리만 따로 녹음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장거리를 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차 안에서 듣게 하고 실내에서 블록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놀 때도 틀어줍니다. 집중 듣기를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를 복습하면 좋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림보다 글밥이 많은 챕터북 단계로 넘어가서 집중 듣기를 합니다. 딸형, 아들형 로드맵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표 영어 3년차 10세에는 영상 보기 외에 집중 듣기와 읽기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때 쓰기와 말하기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마다 푹 빠지는 주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굳이 하루 3시간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만화로 된 영화는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람가 영화 중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 또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상당 부분 이해하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스토리가 있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영상도 보게 합니다. 특히 어떤 주제에 푹 빠진 아이들의 경우 관심 주제 영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기에 집중 듣기는 이전의 챕터북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듣기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듣기 레벨을 소설책으로 올릴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터잡기까지 포함해서 영어 4년차이지만 나이로는 아직 10세이기 때문에 플롯이 복잡한 소설이나 아이 나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소설책 등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영화가 있는 소설을 골라서 영화를 먼저 보여준 후 책을 집중 듣게 합니다. 딸형, 아들형 로드맵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에 따라서 집중 듣기를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한다면 말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몰아치는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레벨이 쑥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아이가 무엇에 빠질 수 있을지 그 광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딸과 아들을 엄마표 영어로 키우며 썼던 영어 육아일지가 있습니다. 이걸 별책 부록인 노트로 구현하여 만들었는데요. 엄마들이 손으로 직접 기록하면 가족 일기로 남겨질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줘도 좋겠지요. 결국 엄마표 영어는 꾸준함과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3년간의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